안녕하십니까. 앞서 본방 끝나자마자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15번째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 시작합니다. 진짜 저는 우리 박 변호사님 나오시면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 워낙 이제 개그를 잘 치시니까 본방에서는 진짜 점잖 빼느라고 못 하셨잖아요, 솔직히. 네. 다루는 주제도 워낙 좀 무겁고 이러니까. 사실은 또 이 무거운 얘기인데 사람이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 웃긴 얘기 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송 잘리죠,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많이 제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캐릭터가 아니신데. 근데 그 방송에 맞게 하죠. 그러니까. 맞게. 사본 가족에게 맞게. 맞게. 가멜레오. 딱 맞게 할 겁니다. 정희수님이 박 변호사님 화장실 다녀오셨어요? 물어보시는데요. 힘들어요 지금. 처음에 이 컨셉을 잘 잡은 게 안 놓으셨어요. 놓지 않고 빼셨습니다. 이 사실은 컨셉을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2시간 참는다. 그 어떤 마음으로 좀 시작했는데 이거 컨셉 괜히 잡아가지고 3, 4분 시간이 있을 때 갔다 왔어야 된다는 상당한 후회감이. 물 맛있다. 부럽네요. 오늘따라 맛있네. 상당히 부러워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이거 좀 빠지고 있어요. 좀 주변에 좀 얘기하셔가지고 빨리 좀 들어오라고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시간입니다. 이거 항상 늦게 나와, 이거. 자, 홍 기자,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나요? 네, 지금까지 나온 댓글들, 오늘 김태현 첫째 판이라서 댓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댓글의 틈새에서 좀 재미있는 댓글 하나 찾았습니다. 정유민님, 자주 와주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오늘 홍 기자님 멋지십니다라고 달아주셨어요. 이게 있습니다. 제가 출연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뭐라고 하면은 너 이 새끼야 왜 자꾸 홍지영 막 못 살게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그게 아니고 웃기려고 한 거야. 왜 그래?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침 시간이 됐을 때 잠깐 드렸고 그걸 찾아가지고 또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WJ님이 그 김태현에 대해서 탄원서가 10몇 건, 엄벌에 관한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하니까 우리도 탄원서를 제출해야겠다. 김태현이 100년 동안 징역 살라고 이런 식으로 달아주셨어요. 저는 좀 법감정이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반성문 의미 없습니다. 판사 읽어보지 않고 그 반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반성문 4장 썼다고 하는데 의미 없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3명을 연속으로 살해를 한 거거든요. 이 살인 또 한 명의 살인이 아닌 연쇄 살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지난주에 그 모범 택시 그 마지막 회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거기 제가 아까 본방에서도 잠깐 봤어요, 홍 기자? 보다가 사실 좀 마지막에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좀 지루해서 좀 졸았어요. 졸다 보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하면서 약간 또 도덕책처럼 이렇게 또 변하길래 하여튼 우리나라 드라마 이게 문제야 하면서 내가 좀 약간 저는 그래도 끝까지 봤는데 앞서 본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태현 사건을 보여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치광이 살인마가 일가족을 다 살해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진짜 그거를 보니까 진짜 막 정신 멍해지더라고요. 이 인간도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을 비슷했죠. 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극단적 인명 경시 살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살인의 패턴이거든요. 이 사건을 뭐 우리 방송에서는 다 얘기를 못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우발적인 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말은 뭐 저렇게 얘기하지만 우발적인데 첫 살인 우발적인 그다음에 계획이다. 이것도 뭐 별로 믿지 않고 당연하죠. 어쨌든 간에 계획적인 살해에다가 그보다 그 직후에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중을 한다 그러면 이 사건은 사형이 가능한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 진짜 박 변호사님이 이 사형 반대. 저는 사형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1997년 12월 31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판례도 사형 선고를 잘 안 합니다. 어차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정도 사건이라면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거라면 사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휴, 진짜 생각이 자꾸 드네요. 예. 정말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또 한 가지 댓글이 더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엔 변호인의 시점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성태최님이 김태현 저런 인간을 변호하는 변호사의 마음은 어떨까? 돈 때문에라도 저런 변호사에게 변호를 해야 될까? 변호사로서 저런 사람을 변호해야 할까라고 댓글 달아주셨거든요. 저도 변호사인데요. 국선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선 변호사고 일정 형기 이상의 장기 몇 년 이상의 범죄는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변호인으로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고 뭐 저 같은 경우 얘기를 좀 드리면 맞기 싫은 사건이 왔다 하면 수임료를 많이 부르면요. 가버려요. 수임료를 택도 없이 많이 부르면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 몇 배를 불러버리면 그렇죠. 지가 그냥 가버린다. 말도 안 되게 불러버리면 그 좋은 방법이네. 이게 뭔데? 이 변호사 이게 뭔데? 이게 이마에 부르노? 이래 돼가지고 좋은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있고 변호사 역시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건을 많이 하고 싶죠. 이길 수 있는 사건. 그럼 내가 뭐가 했을 때 뭔가 바뀔 수 있는 것. 근데 이 사건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자, 변호사님, 그 반성문 쓰라고 이렇게 조언하는 건 주로 변호사들이죠? 예, 맞습니다. 할 거 없으니까요. 정말 할 거 없으니까 와서 접견을 합니다. 이제 구치소 가면 보면서 이렇게 뭐 합니까? 그러면 뭐 반성문을 쓰세요 하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반성문을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댓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댓글은 공군 부사관에 대해서 성추행 신고가 들어온 다음 극단적 선택에 이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댓글이 많았습니다. 이 사건 제일 좀 많은 댓글이 어떤 일이었냐면요. 얼마나 군대에서 번번이 저런 일이 일어났으면 신고해봐라 했겠느냐. 그러니까. 엄중히 수사해서 어디까지나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아니 정말 우리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진짜 좀 그래서 직장 내나 군대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나 이것을 지금은 뭐 성군기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예전에 성군기 위반해서 징계를 했었는데요.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 하면 옆에서 괜찮다. 뭐 너 부대장이 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옆에서 헛소리하는 작작들. 회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징계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성희롱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 똑같이 성추행한 것으로 보는 게 우리 군의 지침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 사건은 국방부에서 또 공군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라 했으니까 아마 밝혀내서 처벌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패턴이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고 저도 군에 장교로 있었던 일원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진짜 이 부실급식 문제도 그렇고 이거 대응하는 거 보면서 왜 군대는 왜 아직도 얘네들은 이럴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때 삼겹살 많이 나온 그 국회의원들 가니까 삼겹살 잔뜩 나왔잖아요. 알고 봤더니 특식. 그날이 특식 나온 날이야. 특식 나오는 날에 맞춰가지고 의원들을 초대한 거야. 하여튼 군대들 하는 일이 맨날 이래 진짜. 왜 이래요 진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직 장교. 그래서 저희가 막 좀 법무관하고 전 뭐 군판사, 군검사 같은 걸 했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많이 좀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반복된다는 자체가 아쉽고 많이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변호사님께서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제가 죄송한 거 죄송한 거죠. 설정이었습니다. 네.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정민 씨 사건이 있어서 손정민 씨 사건 댓글 중에서도 댓글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좀 짧게 추려 말씀드린다면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첫째로 그 환경미화원이 주운 습득한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 왜 휴대전화를 자기가 가지의 목적이 아닌데 바로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그렇게 넣어뒀느냐라고 심재호님이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인님께서 환경미화원이 한강에서 휴대전화를 딱 한 개만 줍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줍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댓글 주셨거든요. 이 휴대전화를 놓은 경위를 놓고서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근데 우리 어렵네요. 사건이라는 게 우리 추리 소설 뭐 이렇게 사건 이렇게 추리를 하고 하면서 빈틈이 없이 100% 해결되는 사건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건이라든지 빈틈도 있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된다. 끝까지 사건 해결됐지만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건이 그게 더 많은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납득하기 어려운 왜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했었고 왜 혼자 왔으며 전화기가 바뀌었으며 신발에 없어졌으며 뭐 여러 가지 지금 휴대전화까지 하필 그때 또 병가를 냈을까? 병가를 냈으며 이런 늦게 왔으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중복되고 있고 겹치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객관적인 부분들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납득되기 어렵다 해가지고 일로 모든 것을 사고를 전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을 못 믿고 뭐 이런 부분 이해합니다. 경찰 수사력 잘못됐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특히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또 증거들 부분들을 기본으로 해서 조금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뭐 유튜버나 이런데 특히 가짜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것이 알고 싶을 때 나오는 거 보면 일부러 늘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조작했다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땡기려고. 돈을 하려고 네? 클릭수 늘리려고 하는 슈퍼챗. 거거든요. 그런 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나. 또 거기에 부하 내동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언론까지 같이 끼어들어가지고 이거 맞다. 따옴표. 이것도 저는 문제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인터넷 제가 뭐 말은 않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뭐 그렇죠. 복합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죠. 자,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외국인 성폭행 뒤 SNS 친구 강요 그놈의 술책. 야, 이건 뭡니까? 설명 좀. 이 사건이 정말 내일 당장 나올 수도 정말 계속 얘기를 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고시원에서 일어난 성범죄예요. 그러니까 고시원에서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방으로 안 들어가고 옆방에 들어가서 옆방에서 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체포가 됐어요. 준강간과 강제 가택 침입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범행 뒤에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라, 소셜미디어로 나를 팔로우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거든요. 이것이 성폭행 정황을 없애려 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달 이 사건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을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범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를 상대로. 방문이 완전히 잠겨 있지 않았는데 그냥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 다음에 범행 뒤에도 나가지 않고 호텔로 가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그 다음엔 내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합의된 관계를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펼쳤는데 경찰은 강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NS 친구야. 그렇죠. 예. 나 우리 합의해서 한 거야. 이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강압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수작이죠. 꼼수. 야,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욕해도 되죠. 예? 이놈의 자석. 욕하세요. 네. 하라고 하는 근데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 피해 여성이 아마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동이나 그쪽 나라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치는 않지만요. 그 말씀이 맞는 네. 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성폭행을 당하면 오히려 여자에게 죄를 묻는 나라에서 온 친구다. 그렇죠. 이슬람 무슬림일 예, 가능성이 좀 그쪽이- 있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SNS 친구 만들어 놓으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도 봐라 우리 친구다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덜민 잡힌 거죠. 그러니까 고시원이다 보니까 그 얇은 판넬이잖아요. 그 칸막이가.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거 다 들려요. 다 옆에서 들리잖아요. 소리도 듣고 다 들리죠.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을 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동료들에 의해서 술에 취해서 실려오고 또 막 술주정하는 소리도 약간 이게 옆방에서 다 들렸을 들리죠. 테니까 예. 이거다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닐까요? 본인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추정이 되죠. 있었고요. 본인은 뭐 6개월 정도 그 고시원 생활했다 그러고 이 피해 여성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아마 소리를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를 계속 계획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네. 정말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으로는 친구로 팔로우를 맺어놨지만 그렇지만 연락 한 번 한 적 없으니까 경찰로서는 당연히 이건 범죄 정황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진짜 겁니다. 경찰이 아무리 홍 기자 경찰 기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경찰이 아무리 바보라고 해도 그 넘어갑니까 그거? 그렇죠. 이런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해명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합의하에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혀 일면식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끼리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망신이라고 그러시네 이시영 님이. 네. 자, 다음 뉴스 가보죠. 총기 부품 밀수 후 국내에서 제작, 유통, 군인도 있었다. 또 군인이네. 나 진짜 이거 정말 반성하세요. 군인 싫어하시네요. 예. 네, 제가 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제가 공익 나왔거든요. 공익이면서 왜 군대를 싫어하십니까? 아니, 하도 군대 갔다 온 인간들이 저한테 갑질을 해가지고 저 공익이라고 무시해가지고. 무시 안 합니다. 무시 안 하는데. 아니,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도 가담한 범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 쓰는 총기들을 그러니까 부품 단위로 수입을 해온 다음에 다시 조립했거든요. 조립해서 총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일명 고스트건이라고 부릅니다. 네. 총기 번호도 없고 총기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 추적이 총기로 안 사용되잖아요. 되겠네요? 추적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어디서 유출된 총이냐 근거조차 찾을 수 없는 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스트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총기들 현역 부사관까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총기 사이트에서 부품을 사요. 그런 다음에 자동차나 장난감 부품이라고 말을 하면서 수입 통관을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립을 했는데 성능이 얼마나 세냐면요. 그러니까 맥주캔 4개, 5개 얹어놓고 쏴도 전부 다 뚫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이랑 거의 다름없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네. 충분히 위력이 강한 그런 총기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었던 총기와 부품들을 전부 이번에 압수하면서 범행 전말이 드러나게 됐어요. 이야, 이거 사실은 총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그러니까 고스트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령 건총이라는 거죠. 등록이 안 된 총이란 그뿐이지 사실은 총기라는 게 굳이 총으로 해가 불이 발사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조립해가지고 어떤 뭐 화력에 뭐 노리쇠 이런 화력에 따라서 뚫을 수 있으면 총기가 되는 거고 4개 정도 뚫을 수 있는 정도면 사제 총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보니까 총기 한정당 300만 원을 받고 판매를 했대요. 네. 아니 변호사님, 근데 진짜 우리 경찰이 그러니까 흉기를 든 이런 범인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대응이 가능하지만 총기를 든 범인들한테는 솔직히 이게 미국이 아닌 이상 이게 규정도 없을 뿐더러 사실은 흉기라면 이 칼 같은 네. 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껏해야 방검복 그렇죠. 입고 가지 않습니까? 또 총을 쓴다 하더라도 그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먼저 하라든지 뭐 공포탄 먼저 쏘고 그렇죠. 그래야 그걸 되는 거 몇 번 쏘고 한다든지 그렇다면 이런 어떤 고스트건 들고 있는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른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속수무책일 것 그러니까요. 같다는 경찰이 더 빨리 맞을 것 같거든요. 예. 상당히 좀 불안하고 두려운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의 경찰 진술이 더 황당해요. 이분이라뇨, 그러니까 이분들, 이분들 나쁜 이 사람들. 범죄자죠. 홍 기자가 네. 너무 착해, 진짜. 제가 좀 순화해서 말하다 보니까 그러지 예. 마. 뭐 지금 그렇지만 그런 예, 시- 예. 지금 이 그런 범죄자들의 시간 아니야. 진술이 그러니까 짧게 나만 말하면 나쁘면 되잖아. 나 아까 막 욕하고 그랬는데. 어? 예,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욕해도 알겠습니다. 네. 아, 예. 아무튼 이 얘가 범죄자들이 방송 카메라 꺼지면 그렇게 착한 애가 아니거든요. 네. 제가 근데 맨날 이렇게 막 무시고 확 욕하면 확 못살게 그러면 양원부 저 씨면 홍지영 막 못살게 메일도 받았어 막. 나 메일도 받으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쓸데없이 그만하겠습니다. 빨리.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황당해요. 전쟁에 대비하려고 했다. 호신용으로 샀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조립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고 근데 총기는 뭐 애국자도 장난감처럼 이야기를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믿을 수도 있지만 예. 저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진짜요? 장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해만 하는 게 아니고 분해 조립. 군대도 얼핏 기억이 날라고 말. 우리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예비군 훈련 가고 이러면 연습하잖아요. 총기 분해도 하고 합니다. 저희 건총 같은 것도 뭐 소총 같은 것도 하긴 하는데 그만큼 군대 간 사람들이 뭐 남사들이 다 거의 다 총을 만지니까 그걸 재료만 받으면 아마 몇 번 만져보면 조립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 공익 용어는 못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도 사주 훈련 받았어요. 그러면 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있죠. 아, 할 수 있죠. 예. 아니, 아무튼
그러면은 그 예편 하셨을 때 뭐 그러니까 뭘로 하셨어요? 소령입니다. 소령. 예. 아 소령. 예. 계속 왜 말뚝 박으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 친구들입니다. 대령들입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야. 이상합니까? 아니요. 알겠습니다. 아 자꾸 군대 얘기 왜 이렇게 군대에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죠. 그날 새벽 청년은 왜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나? 아 이거 좀 슬픈 뉴스입니다. 홍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사연이 2020년 1월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국민청원도 올라왔고 여러 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또래 학생에게 한 학생이 폭행을 당하고 도망쳤습니다. 자신에게 욕설을 내뱉고 계속 때리니까 도망가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결국에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지금이 지금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에요. 처음에 다툼이 벌어져서 피해자인 피해 학생의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인데 지금 폭행이 그러니까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미안해 했는데 피해자가 처음엔 약간 잘못이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단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마구 때리면서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 뒤에서도 폭행을 하니까 차에서 내려서 달아나는 겁니다. 달아나는데 저쪽 방향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로 위까지 계속해서 달아나다가 결국에는 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 뭐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다루는 데가 제가 타는 다른 방송에서도 다뤘거든요. 화나실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제 익숙합니다. 예. 실화입니다. 그쪽은 예. 실화를 잘 보는 곳인데 실화하고 군대 할 때 대. 예, 그 실화 뭐 된데요. 거기서 이 사건 하면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가 이 피해자가 이 상당한 공포심에 이 결단을 내렸으면 인과성을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때 인과성이 좀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형량은 되게 적어요. 뭐 예컨대 이 주로 행사한 애한테는 그 학생한테는 4년 6개월 정도 되지만 나머지 이 가담자들한테는 징역 8개월, 6개월이면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아니, 법원에서 변호사님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 네. 내용을 보니까 이 숨진 친구가 그 중학교 때 복싱 선수였다고 하는데 그렇죠. 왜 저거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아마 좀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건투했던 친구가 있긴 한데요. 이 건투한 친구들은 만약에 실제로 하면 또 그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일반인한테 건투하지 말라고 그것도 배우기도 하지만 막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경기 나갔을 때 그때 아니고는 안 된다. 실제 싸우면 건투한 사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건투 안 한 운동 안 한 사람은 건투한 사람한테 상대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먹을 휘두르면 그냥 다 피해요. 보고 있거든요. 눈 뜨고 보는 사람하고 눈 감고 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했고 아마 이걸 피하기 위해서 좀 더 뛰어가다가 아주 이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아니 그리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실화 그 배 거기서 저도 봤어요. 네.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가해한 애들이 이 친구 장례식에 왔다고.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유족 아버님은 그걸 모르고 있다. 이게 나중에 아버지가 CCTV를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근데 뻔뻔하게 와가지고 거기서 그랬던 모습을 아버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 본인들이 지금 가해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해에 상당히 가담을 했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상해치사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뭐 적용시키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게 내일 뭐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 선고가 일단 나오기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기일 돼서 물론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달려가 보죠. 자,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오늘의 안건 이거 충격적입니다. 2딸 있는 아내 이혼 여인 척 수십 명과 외도. 와, 이 홍 기자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이게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이 2딸 있는 아내가 그러니까 수십 명과 외도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제목이 충격적인 아내의 외도 증거를 보고 억장이 무너진다 이렇게 글을 썼거든요. 저렇게 직장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5월 1일 그러니까 가정의 달이 시작하면서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전화기로 엉뚱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고 아내가 폰을 숨겼다. 핸드폰을 숨겼는데 그런데 주말에 아내의 행적을 찾아보니까 아내가 계속해서 외박해왔던 사실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 증거를 파악해 보니까 8달 동안 30번이나 모텔에 갔고 다른 남성들과 갔다. 근데 그 남성이 한둘이 아닌 것 같더라 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전부 확인을 했더니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있을 때에도 매일 만나고 2딸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딸들을 이제 집에 두고 나가서 모텔에 다녀오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외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딸의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해서 가정을 파탄나게 빠뜨렸는데 상간남을 찾아서 불법 행위로 벌을 받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유가 이혼녀라고 자기를 속이고 만났답니다. 아이고야. 이혼녀라고 자신을 속이고 남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몰랐던 거예요. 이혼녀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2딸을 잊고 남편도 버젓이 있는 그 사람인데 그런데 기혼자인 줄 몰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처벌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프다. 평생 용서할 수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저분하다. 이건 뭐 대단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혼녀라고 하면 혼인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부정행위를 했으면 상간자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고. 근데 그냥 소송을 못 할 거고요. 한다면 이 남성이 여성한테 위자료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돈 받는다고 소송까지 하기도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 섹스 중독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아니 좀 뭐 약간 너무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은 뭐 하루에 2번 정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2번씩도 갔다 이렇게 적었는데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이 마지막에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어요.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에 상간남에게 전혀 책임을 물어볼 수 없냐 이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다고 한 줄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범행을 외도를 들킨 다음에 그러니까 외도 의심 정황이 전부 드러난 다음에도 남자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만났다고 적었거든요.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약간 병이다. 그렇죠. 지금 문제가 보이면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2명이 있는 상태에서 가서 그러니까 한 명하고 외도하는 것도 수십 명이고 본인은 정확하게 기억도 못 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많아서. 납득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 질문자의 그 취지처럼 정신적인 부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범죄는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정상적인 어떤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인지하고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건 진짜 약간 좀 법적으로 접근할 거라기보다는 그 범위를 넘어섰죠. 약간 정신건강적으로 뭐 정신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니 근데 그 지금까지 변호사님 백상의 이혼 커플을 이렇게 양산을 하셨다는 얘기. 양산이라보다는 이제 그 일을 같이 이제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없어요. 막장인 경우는 이거는 뭐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고요. 뭐 부정행위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한 건, 2건 이게 많은 거지. 수십 명을 뭐 아주 단기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대단하다. 없다. 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왕이다. 왕이야. 너는 여왕이야. 이러지 마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니 근데 정말 지금 댓글이 너무 쏟아져서 지금 읽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독자는 병원 가야죠 이런 댓글도 있고 소설이 현실에 못 갈아간다. 실화 맞나요? 라고 하시는데 일단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전부 서류로 입증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작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그 올린 사람이 자기 직장명을 밝혔잖아요. 직장명은 공개가 돼요. 그래서 글 밑에 자기가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공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를 눌러놨기 때문에 직장명과 닉네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이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 익명으로 글을 올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내용에서 물론 한쪽만 들고 모두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지 진상이 밝혀질 것 같고요. 일단 수면 위로 드러나서 언론에 직접 인터뷰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경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또 사이렌 웃긴다고 이거 이제 처음 들어오셨어. 이거 몇 번을 처음 했는데 들었구나. 이거. 사이렌 엄청 울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 변호사님 재밌다고. 오늘 뭐 조용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아무튼 그 군대 그거 사과하신 거 착하다고. 군대 왜 사과하시냐고 댓글 많이 달아주셨어요. 착하시다고. 금속 이렇게. 야 이거 손날 각이 살아있네. 군소령입니다. 살아있네. 잘 배워오시네요. 진짜 좋았어. 좋습니다. 자 소령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사반 가족 여러분,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니죠? 목요일에 이틀 뒤 목요일에 백성문 변호사님하고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 있습니다. 심태선님이 양 반장님 가족회의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아까 뭐라요? 양 반장님 가족회의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보도에 예. 사건 반장 폐지되는 걸로 보도가 떴더라고요. 그거. 그건 뭐. 그거 보고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저한테도 딴 방송에서 묻더라고요. 진짜요? 모른다 내가 어쩌노라고. 그럼 갈아타시려고 그랬어요? 안 갈아탑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그렇죠. 저는 정말 사건 뉴스 터 이런 거 다 싫어해요. 저는. 저 안 간다니까요. 좀 신뢰가 안 가는. 뉴스 터 사건 일 다 싫어해요. 대도 한번 안 가요. 물어봐야 될 것 안 간다고. 같습니다. 안 간다고요. 실화 탐사대는 저번에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시간이 완전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르니까. 시간이 다르다? 완전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야 이건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금방 안 박수가 갑니다. 야, 그 근처도 처음 안 갑니다. 들어보네요. 사건 일 뉴스 터 이거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사건 반장은 JTBC가 존재하는 한 계속됩니다. 자 사건 사반 가족회 15번째 순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이틀 뒤 목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